김도환은 레전드 몇 티어일까가 주제예요. 자, 축봉호 뽕업. 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도환이 팀을 떠나게 됐어요. 네. 네, 우리 모두가 또 이제 김도환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김도환이 자리를 비워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지금 팀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고맙다고 느끼고는 있어요, 사실. 이게 계약을 자기가 잘 마무리해주고 자기 발로 나간 거잖아요. 팀을 위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죠, 솔직히. 옛날에 오타멘디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스타딜에 포함시켜서 나가준 것처럼 맞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오타멘디 생각 딱 나네요. 조용히 작업을 하고 그냥 조용히 팀을 이렇게 나가준 게 이 선수는 이 팀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도환은 레전드다라는 데에는 모두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선수가 참고로 이제 8시즌을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바르샤를 갔다 오는 바람에. 그리고 2티어에 지금 제가 임의대로 매겨놓은 2티어 선수로 임의대로 이제 자리해 놓은 선수가 야야투레가 있고 콜라로프가 있어요. 왜냐면 야야투레도 8시즌을 맨시티에 있어줬고 콜라로프는 7시즌을 맨시티에 있어줬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2티어의 문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티어에는 페르난지뉴랑 조아트 그리고 사발레타가 이제 1.5티어 정도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김도환은 몇 티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야야투레랑 같은 티어라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도환은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양아들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솔직히 그만큼 별로였어요. 뭐 큰 부상 당하고 난 뒤라서 특출난 장점도 없고. 그죠. 처음에 이 선수가 맨시티로 왔을 때는 이 등 부상,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팬들이 우려를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죠. 이 선수 이거 시한폭탄 등에 지금 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선수가 과연 맨시티로 와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면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뭐 큰 부상 없이 지내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이 팀에서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8년 야야투레랑 비슷한 시기를 있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팀에 대한 활약도를 봤을 땐 야야투레보다는 아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약한 기간. 활약한 기간이요? 고점 기간이요? 고점을 유지한 기간은 야야투레보다 아래여서 야야투레보다 낮은 티어라 생각을 하다가도 활약이 임팩트라든지 그 농도를 따져보면은 야야투레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주역이기도 했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야야투레랑 동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은 솔직히 조아트나 사발레타나 이런 선수들은 장기간 동안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말년에 이제 노화에 의한 폼이 떨어지는 건 있어도 후반부터 못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티어에서 1.5티어 이렇게 9티어 뭐 나눠놓긴 했지만은 이 지금 7명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 뭐 별다른 잡음이라든지 뭐 문제를 일으킨 적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김도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가 있긴 했지만서도 어쨌든지 간에 이제 팀을 한번 이탈했다가 왔던 관계로 이게 1.5티어를 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요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축봉업. 자, 일단은 첫 번째 의견은 김도환은 2티어다 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분 통화하겠습니다. 축봉업.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김도환이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떠나주는 것도 너무 고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서브로 남아있었더라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서. 맞아요. 저도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합니다. 경험적인 측면은 또 무시 못하니까요. 그렇다면은 그 김도환 레전드 등급은 한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1.75티어가 있었다면 김도환을 그쪽에 넣고 싶긴 한데 1.75티어요? 이게 이거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1.75티어. 이게 제 개인적인 이제 선호로는 1.5티어 선수들 선까지는 너무 벽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허들이 여기까지는 아니다. 네. 그런데 야야투레보단 위다.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야야투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만 좀 알 수 있을까요? 유명하니까 좀 아시다시피 구설수가 좀 있었던 선수기도 했고 이 선수가 임팩트를 보여줬던 때에는 다른 선수들의 희생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해요.
야유투레 때 특히나 이제 페르난지뉴요. 아, 맞죠. 그저 야유투레를 이제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모두가 야유투레를 위해서 이제 축구를 해줬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유투레보다는 균도안이 위다. 이제 같은 8년이긴 합니다. 22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 리그 마지막 때 무승부만 해도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아스톤빌라 경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그냥 너네는 우승할 자격이 없다. 네, 그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다들 욕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경기 보면서. 그때 품격을 보여주셨죠. 아. 이게 진짜 위닝 멘탈리티라는 걸. 소름 끼쳐.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쳐요. 그죠? 네. 그 임팩트 하나만으로도 어쨌든 야유투레보다는 위로 놔둬도 될 것 같다. 이제 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팀의 기여도 같은 경우에도 야유투레보다는 이제 투레가 조금 더 나았었다. 이제 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균도안은 1.75티어다. 1.75티어는 너무 소심한데 근데 이거는.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1.75티어에 일단은 놔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통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봉업. 자, 그 다음 분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수점짜리를 빼고 가면은 이게 또 안 돼. 축봉업. 축봉업.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균도안이 이적을 하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혹시 애초에 왔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 왔을 때는 저도 뭐 당연히 환영을 했고, 예. 바르샤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사실 그렇게 반기진 않았거든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도 사실 중원의 활동량 같은 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봤었는데, 물론 당연히 균도안이 이제 박스 타격에 감점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지만 뭐 3선부터 시작해서 센터백까지 쭉쭉쭉 내려가는 그 라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어서 활동량이 부족한 관계로, 그죠? 네, 뛰는 자리는 3선인데 그 자리는 별로 없고 항상 앞에 있어서 역습당하거나 그럴 때 계속 수비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은 좀 아쉽게 봤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러면은 그 균도안을 레전드 등급에 놓는다라면은 한 몇 티어 정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2랑 2.5 정도가 맞지 않겠냐라고 드렸는데 2에서 2.5요? 예.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참고로 콜라로프가 그 7년 있었습니다, 이 팀에. 이래서 만약에 2티어에 콜라로프를 놓는다 하면은 아마도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꼬다리에 이제 들어갈 선수가 아닐까 싶어서 콜라로프를 넣은 거거든요. 야에투레는 이제 문지기 개념으로 집어 넣은 거고요. 네. 근데 균도안은 약간 여기 그 꼬다리에 들어가 있는 콜라로프 수준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콜라로프보다는 위고요. 그건 너무 무리수고. 예. 콜라로프보다 위고요. 그러니까 저도 0.5 단위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방금 하신 분 보니까 저도 2.25 정도로 그냥 보험 드는 게 낫지 않나. 아니 2.25면은 콜라로프보다는 아래인데 그럼 콜라로프가 2.5 정도 생각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콜라로프가 야야투레랑 비슷하게 비빌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있죠. 뭐 이를테면은 뭐 1티어에 아게로 실바 콤파니 덕배 뭐 이렇게 났지만은 이제 네. 뭐 누가 더 기여도가 높냐 이건 또 약간 다르잖아요. 같은 티어라도 이제 그런 네네. 개념으로 문지기와 꼬다리 이제 요 개념으로 2티어에 야야투레 콜라로프를 넣은 건데 일단 예. 콜라로프는 여기에는 낄 자리가 아니다. 2티어에는 낄 자리가 아니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균도안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쳐도 콜라로프랑 비빌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위죠. 그러면은 야야툴의 바로 아래 정도는 된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투레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투레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야야투레를 좋아하셨나요? 둘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2티어겠지. 자, 그러면은 균도안이 이 팀에 그래도 그 결정적인 득점을 성공시켜주면서 우승컵을 안겨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기여도로만 놓고 따지면 사실 야야투레보다는 조금 더 기여도로만 놓고 보면은 낫지 않았을까요? 직관적인 그게- 이제 우승컵만 보면은. 그 약간 임팩트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균도안이 좀 그런 거에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들라이커니까. 좋게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팀을 구해준 거고 나쁘게 보면 평상시에 넣었으면 굳이 그 게임에 그렇게 빡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도 있죠. 저번 방송 때도 리그보다 챔스 때 활동량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 선수는 FM식으로 말하면 약간 주목받을 때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균도안은 확실히.
확실히. 그거는 있죠. 야야투레는 확실히 경기를 쉽게 만들어주는 선수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균도안은 필요할 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 건 맞고, 이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죠. 경기력에 관여를 해주는 선수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선수, 이거 이제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야투레를 2티어에 놓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 가혹하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민심이나 여론 뭐 이런 것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이제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2티어에 놨습니다만은, 아무튼 균도안은 야야투레만큼은 아니다. 야야투레 바로 뒤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될 것 같죠. 자, 아무튼 뭐 그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예, 축봉업. 여기 지금 두 표예요. 1번 통화분이랑 3번 통화분, 그리고 2번 통화분은 이제 1.75티어에 놔주셨었고요. 다음 분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축봉업. 안녕하세요. 예, 축봉업. 축봉업. 예, 그 균도안이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아쉽죠. 저희 팀에서 너무 헌신하고 너무 해준 게 많은 선수인데 뭐 나가게 된 건 아쉽긴 아쉬운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고맙죠. 애증이죠, 애증. 아, 그 이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애증. 네. 싫어할 네. 수가 없는 선수예요. 이게 성품도 너무 훌륭한 선수고, 이게 너무 뭐 좋죠.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서 활동량이라든지 기동성이 좀 떨어진 부분 때문에 이제 이 팀에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 거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렇다면 균도안을 레전드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한 몇 티어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야야투레보단 위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조건. 그럼 한 1.5티어 정도 생각하시나요? 뭐 1.75티어도 나오긴 했지만은 1.5티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발레타 수준이다. 그러면은 사발레타보다 앞인가 뒤인가 이제 요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또 1.5티어의 문지기가 또 우리 사발레타라 가지고. 사발레타가 해준 게 너무 많긴 많은데 동일선이 아닐까. 아, 동일선상이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살짝 위에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균도안이 사발레타보다 위다. 왜냐면 저희 트랙을 했을 때도 균도안이 없었으면 거의 못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은 네. 트래블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팝컵 없으면은 트래블 못합니다. 맞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맨유 상대로 그렇죠. 두 골 다 넣어주고, 예, 그렇죠. 리그 자체에서도 37라운드, 38라운드 때 정말 중요한 골들을 정말 많이 넣어줬던 선수거든요. 아, 맞아요. 중요할 때 넣어줘야 될 때 넣어준 선수이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난 시즌에 만약에 균도안이 원래 해줬었던 대로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한 골씩 넣어줬더라면은, 한 5경기에서만이라도 넣어줬더라면은 우리의 승점은 이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플러스 10점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예,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이제 1.5티어로 두어도 충분하다. 근데 조아트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조아트보다 사발레타가 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는. 저한테는. 조아트가 요렇게 보신다. 네. 그럼 페르난지뉴, 균도안 이렇게 하면 이제 균도안이 페르난지뉴보다는 조금 안 된다. 네. 그렇죠. 사실 페르난지뉴는 이 팀에 37살 때까지 헌신을 네. 해준 선수라. 참고로 이제 페르난지뉴가 28살 때 와서 이 선수 뭐 몇 년 쓰겠냐 하면서 반대 여론도 되게 컸었는데, 맞죠. 그죠? 그때 당시에 엄청 사람들 반대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뛰었습니다. 37살까지 뛰어서 이런 반대 여론에 샤라웃 시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죠. 자, 아무튼지 간에 그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축봉업. 축봉업. 페르난지뉴 바로 밑에까지는 된다라는 거예요. 사발레타는 이 팀에서 9년 동안 머리통이 깨져가면서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균도안한테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 분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축봉업. 안녕하세요, 축봉업. 예, 균도안이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하고 있죠. 간단하게라도 소견을 좀 한번 들어보자라면 어떨까요? 트래블 하고 이제 딱 떠났을 때가 그 마지막에 작별 인사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때 좋았는데. 그렇죠. 그때 작별 인사. 네. 근데 그때까지만 딱 나갔으면 이제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하필 잘 안 좋을 때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맞아. 딱 야야투레랑 동급으로, 이게 야야투레를 저는 조금 1.5티어로 생각하는데 저는 야야투레를 네. 1.5티어로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야야투레랑은 동급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야야 투레랑 동급은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게 복귀하고 난 뒤에 모습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짜 그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죠? 네, 타이밍이죠. 이게 확실히 좋을 때 만약에 복귀했으면은 좀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도 이거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복귀를 해버리는 네. 바람에 경기도 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때 경기를 하고 폼이 안 좋은데도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야야 투레랑은 그래도 저는 동급이지 않나. 그래도 야야 투레 고점을 생각해보면 야야 투레 낮게 평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김도환이 또 잘해준 것도 많은데 이제 야야 투레보다 나래로 볼 수는 또 없고. 그러니까 한 1.5티어 꼬다리 정도는 된다. 네, 꼬다리 정도 그 말석에는 들어가지 않나. 말석에는 그래도 자리를 하나 넣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하트 조하트보다는 아니고요. 그러게요. 조하트보다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근데 솔직히 조하트는 그 메시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 최초로 메시를 앞구르기하게 만든 남자가 또 조하트 아니에요? 그죠? 만수르 초창기에 있던 선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발레타나 페르난지뉴나 이런 라인 선수들을 그래도 개국 공신으로서 조금 더 좀 높게 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티어 말석에 야야투에랑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확해요. 진짜 사발레타는 그 ADUG가 인수하기 하루 이틀 네, 전에 하루 이제 맨시티로 와서 전혀 몰랐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하루 전까지만 해도 ADUG는 그 맨시티냐 썬더랜드냐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저울질을 계속 끝까지 했었던 상황이라서 몰랐대요. 이래서 이제 사발레타가 맨시티로 오고 나서 ADUG가 맨시티를 인수한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사발레타는 코치들을 찾아갔다고 하죠. 저 이거 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면서 이제 물어보러 이제 갔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리코 루이스랑 또 마테우스 누네스를 좀 요즘 좀 복해되다 보니까 사발레트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높게 평가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발레타에서 워커로 이렇게 이어진 이 계보는 정말 훌륭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사발레타가 이 팀을 떠나기 전까지는 라이트백에다가 한 푼도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발레타가 얼마나 훌륭했었고 뛰어난 선수였고 이 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냐는 이제 자유계약으로 이제 온 케이스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지간에 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축봉. 축복. 1.5티어의 꼬다리 정도는 놔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봤습니다. 여기 페르난지뉴 앞선에도 들어갈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시나요? 자, 다음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봉업! 균도안이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너무 큽니다. 이에 대해서 뭐 간단한 코멘트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레전드 대우를 받을 만한 선수긴 한데 나갔어야 되지 않나. 나갔어야만 했다. 고마운 선수인 거는 별개로 아무튼 뭐 팀을 위해서라도 떠나야만 했다. 네. 이 팀에는 균도안의 자리는 없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긴도안은 레전드 몇 등급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콜라로프 얘기 이렇게 나오시던데 예. 저는 콜라로프 정도 딱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콜라로프 여기 2티어 꼬다리도 이게 급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긴도안이 콜라로프 정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오빠밥 얘기하시면서 그 쇼맨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쇼맨 얘기 많이 했죠. 쇼맨 필요하다라고. 콜라로프가 약간 어느 정도 쇼맨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콜라로프 쇼맨이죠. 각도기. 실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맨시티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도 하면은 하나 5손가락에 콜라로프가 나오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아, 콜라로프는 의외로 되게 재밌는 성격이 생긴 거랑 다르게, 그죠? 그 앞니빨이 빠졌을 때도 경기 중에 그거를 이제 경기 후에 이제 사진을 또 코믹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정도로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그 콜라로프가 그 크리스마스 캐롤 부른 거예요? 저도 못 봤습니다. 아, 그거 못 보셨어요? 네. 콜라로프 크리스마스 캐롤은 거의 국어책이에요. 그냥 캐롤을 읽어요. 부르는 게 아니고.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거 되게 웃깁니다. 아무튼지간에 이제 균도안은 그래도 2티어 꼬다리 정도에는 들어갈 선수다. 그래도 3티어 아닌 게 어디냐? 이제 요 정도로 해석해봐도 되겠죠? 예, 아무튼. 한 것 때문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생은 타이밍이기는 해요. 만약에 이제 바르샤로 아름답게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었더라면은 그랬더라면은 몇 티어 정도 됐을까요? 그랬으면 저는 사발레타 바로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발레타 1.5티어까지 가나요? 이거 네. 2티어 꼬다리에서요? 네.
아니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그죠. 사람이 이게 머무른 자리도 이제 아름다워야 된다고. 네. 마지막 모습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 워커도 안 그랬으면 사발레타급은 갔을 텐데. 워커도 한번 하기는 할 거예요. 예, 워커도 한번 네. 하긴 할 건데, 야, 이거 워커 하기 좀 약간 겁나긴 하네. 이거 콜라로프 꼬다리 얘기까지 나오면은. 예, 아무튼 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봉업. 축봉.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2티어 꼬다리까지 가네요. 앞선으로 보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그 앞선으로 보시는 분들 좀 툭 좀 주세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게요. 이거는 이대로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채팅으로는 형님들 아니 무슨 소리야 1티어도 쌉 가능해지라고 얘기하는 형님들이 있는데 아니 실상 6분이나 지금 통화를 했는데 여기야 최대가 페르난 진유 D야. 지금 뭐 카톡으로 2티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는 형님들이 있는데 2티어 말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제 6분의 의견을 들어본 거긴 하지만서도 이게 뭐 전체의 의견은 아니긴 하지만은 제 방송 내에서는 페르난 진유 뒤다 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조아트랑 동급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1.75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아트 바로 아래다 정도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1.75티어도요. 그리고 이제 2티어에 있는 야야툴에 2티어 문지기인 야야툴에 바로 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2분 계셨고요. 또 한 분은 2티어의 꼬다리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콜라로프보다도 안 된다, 콜라로프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도로 평가하는 형님들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1티어의 벽이 높다고. 참고로 형님들 이거 1티어는요 저기 동상 라인이에요. 동상 라인. 동상 라인이라 이거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사실 이게 당연하게도 페르난 진유가 보여준 걸로만 따지면 당연히 여긴데, 해준 것도 당연히 여긴데 동상이 없잖아. 동상 라인이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신계라서 신계 빼고 이제 인간계에서 이제 누가 최고냐, 현재까지는 페르난 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윈도한 티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아쉽네요. 1.5티어 페르난 진유급 정도는 된다라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했지만은 아쉽네요. 뭐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